오늘은 특별히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챗GPT 꿀팁 1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40대에서 60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겪는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아봤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여러분의 디지털 생활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지금부터 챗GPT 4.5로 음성을 인식해서 서로 대화하면서 얻고 싶은 내용들, 정보들을 알차게 얻을 수가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보시면 상단에 챗 GPT로 들어가 볼게요. 챗 GPT.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비슷한 어플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용하시면 안 되시고, 자, 이렇게 생긴 앱을 설치하셔야 되세요. 저는 현재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라고 메뉴가 나오는데요. 아직 설치 전이신 분들은 설치라고 나올 거예요. 무료로 설치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으로 설치하셔야 되세요. 이렇게 똑같이 생긴 화면에 보이는 이 부분으로 설치하셔야지 다른 앱을 설치하시면 제가 안내드리는 부분대로 진행하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꼭 이 부분 강조드립니다. 챗 GPT 4.5로 이용하실 거니까 이 부분 로고로 설치 버튼 눌러서 설치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저는 열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아래 부분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음파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동그라미 이 부분을 톡 눌러주시고 그럼 어때요? 이렇게 까맣게 되다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뜨거든요. 저도 현재 무료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말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명령을 할 때 내가 말하라고 하기 전까지 말하지 말고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도중에 얘기할 때 끝까지 기다리고 말하라고 할 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X를 누르고 여기 보면 음성이 29초 이후에 종료된다 이런 멘트가 잠깐 떴었거든요. 무료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로 알고 계시고 왼쪽 아래에 이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미지 업로드,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를 올리실 수도 있고 사진 촬영, 바로 촬영해서 어떤 걸 물어봐도 돼요. 그리고 아래 부분은 이 스마트폰에 갖고 있는 파일을 업로드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미지 업로드해서 먼저 약봉투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약봉투를 하나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 부분 눌러서 업로드를 합니다. 이렇게 업로드가 된 상태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눌러서 봉투에 설명을 자세히 알려줘. 약봉투의 설명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각 약에 대한 설명. 1. 이초당정, 효능 및 용도. 소화기관의 운동을 돕는 약입니다. 위장관의 움직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관 방법, 실온, 30도 보관. 복용 안내, 위장관 운동 개선 효과를 위해 식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배아제정, 효능 및 용도. 건의 소화제이며 소화효소제로 중단하려면 이렇게 한번 터치를 하시면 되세요. 한번 터치하면 중단이 되고 요 X 버튼 눌러서 이렇게 텍스트로 확인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어떤 부분인지, 어떤 약인지, 효능, 용도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작성해주고 보관 방법이나 복용 안내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봉투 글씨 작잖아요. 그래서 확인하기 어려우신 경우는 이렇게 챗GPT한테 물어봐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그리고 복용 안내나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과금 절약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새로운 내용이면 상단 오른쪽에 이 연필 모양 눌러서 새롭게 시작해도 되세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저는 다시 이 더하기 버튼 눌러서 이렇게 영어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영어로 나오고 있다면 한글로 바꿔줘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요거 동그라미 요 부분을 눌러서 고지서를 올렸는데 절약하는 방법 알려줘. 고지서에서 비용 절감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볼게요. 1. 전기료 절감.
세대 전기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전력 소비를 줄이는 LED 전구 사용, 전기 사용 시간 조절, 에너지 효율 높은 가전제품 사용을 통해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어요. 2. 청소비 관리. 청소 용역 비용이 꾸준히 발생하는데 입주자들끼리 청소를 분담하거나 청소 주기를 조정해 비용을 낮출 수 있을지 관리사무소와 상의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3. 수선 유지비 및 장기 수선 충당금. 수리나 유지 관리가 이런 장기 식으로 필요하다면 중단을 원하면 여기 수선 한번 계획을 톡 세워서 선택해 주시면 비용이 들지 되세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다시 X를 누르면 이렇게 말로 이야기해줬던 내용들을 텍스트로 이렇게 확인도 가능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네, 절약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영수증을 찍어서 올려볼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분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부분 눌러서 영수증 여러 장을 올렸는데 품목별로 분류해줘. 영수증에 적힌 품목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미지 속 각 영수증의 품목과 금액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단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영수증에 나오는 결제 금액, 수수료 총 금액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열해주고 있어요. 메뉴 어떤 거를 구매했는지 제가 롯데슈퍼에서 구매한 내용들도 이렇게 보기 너무 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가계부 정리를 이렇게 챗GPT가 직접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꾹 눌러서 이렇게 복사도 가능하세요. 복사하고 꾹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의 채팅 이곳에 갖다가 붙여넣기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내용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여기 새로 글쓰기 다시 눌러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 사진을 찍어서 이 부분도 이미지로 이렇게 불러오고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떤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지 물어볼게요. 저의 냉장고는 아니지만 이렇게 음식 재료들 있는 그 부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봤어요. 과일이나 야채 위주로 된 이미지를 올렸고요. 냉장고 속에 있는 음식들 사진 찍어서 올렸어. 어떤 요리를 해 먹으면 좋을지 알려줘. 여기 몇 가지 아이디어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샐러드를 만들어 보세요. 상추, 오이, 파프리카, 토마토 등 냉장고에 있는 신선한 채소들을 잘라서 간단하게 드레싱만 곁들이면 산뜻한 샐러드가 완성될 거예요. 병에 담긴 옥수수는 피클도 샐러드에 넣어 맛을 더할 수 너무 신기하죠? 이 부분 잠깐 중단하고 X 눌러서 나온 내용들 한번 볼게요. 이렇게 첫 번째 샐러드 만들어주는 부분, 두 번째 스무디를 또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 마지막으로 구운 채소 요리도 추천을 해줬어요. 자, 이렇게 요리 해 먹을 수 있도록 알려주니까, 네, 고민하지 않고 맛있는 요리 해 먹을 수 있겠죠.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어때요? 메뉴판 보면 다 영어로 돼 있거나 그 나라의 언어로 되어 있어서 어떤 음식 시켜서 먹어야 될지 고민되시죠? 그럴 때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메뉴판 하나 올려볼게요. 메뉴판을 올렸어. 한국어로 자세히 메뉴에 대해서 설명해줘. 알겠습니다. 이 메뉴판을 기준으로 각 항목을 한국어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좀 시간이 걸리네요. 왼쪽 이렇게 메뉴판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텍스트로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메뉴들인지 보시고 그 부분으로 주문을 해보시면 너무 편리하겠죠. 그래서 정말 해외에 나가도 통역사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이 챗GPT 하나로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2024년 우리나라 한국 경제에 대해서 경제 상황이 어떤지 물어볼게요. 2024년 한국 경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줘. 네, 2024년 한국 경제에 대해 말하자면 일단 세계 경제와 연동되어 있는 만큼 글로벌 경제 상황이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이기 때문에 미국, 중국, 유럽 등의 경제 상황이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또한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등 주요 수출 산업의 성과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정부의 경제정책, 부동산 시장, 고용 동향 등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고 X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말로 이야기해준 부분을 이렇게 텍스트로 또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궁금하면 물론 신문도 찾아보고 기사도 보고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챗GPT한테 물어보면 전반적인 내용들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옷에 보통 라벨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어떤 세탁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달라고 해볼게요. 이 옷에 있는 라벨을 한번 찍어봤어요. 아, 이렇게 업로드했는데 파일 업로드 한도에 도달했다고 나오네요. 저도 지금 무료로 이렇게 이용을 해봤어요. 여러 장 이렇게 올려봤더니 무료는 제한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더 이용을 하고자 하신다면 이 부분 플러스 이용하기 눌러서 유료로 이렇게 구독을 하셔야 되세요. 저는 이미 유료로 이용하고 있어서 유료 버전으로 좀 더 진행을 해드릴게요. 플러스 이용하기 이렇게 눌러서 유료로 이용하실 분들은 결제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내일 또 일부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더 이상 파일은 올라가지 않고 대신에 파일은 안 올라가지만 이렇게 이 부분 눌러서 이렇게 말로 물어보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진행하실 수 있어요. 저는 파일을 올려서 진행해야 되니까 유료 결제되어 있는 계정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진행해 볼게요. 라벨을 선택하고 이 부분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올렸어요. 전에 라벨 이미지를 올렸어. 어떻게 옷을 관리하면 되는지 알려줘. 라벨 이미지에 있는 세탁 기호들을 해석드릴게요. 사진이 조금 흐릿하긴 하지만 주요 기호는 알아볼 수 있어요. 1. 물에 담가 세탁하지 말라는 기호가 있습니다. 물세탁 금지 기호예요. 2. 표백제 금지 기호가 있습니다. 따라서 표백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3. 다림질 금지 기호가 있습니다. 옷을 다릴 때 주의해야 하고 가급적 다림질을 피하는. 네, 어떠세요? 이렇게 정말 기호를 체크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완전 정말 똑똑한 비서죠.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X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로도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문서를 요약하는 비서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제가 저의 블로그의 글 내용을, 긴 글을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놨어요. 그 부분을 불러와서 요약해 달라고 할게요. 요약은 이 부분, 파일 불러오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파일을 하나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업로드 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 선택을 해서 문서 내용을 요약해줘. 코파일럿과 리오나르도 AI를 활용해 쉽게 AI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1.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사용법. 코파일럿에 로그인하여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예를 들어 긴 머리를 휘날리며 달리는 여성 같은 문구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어때요? 이렇게 요약한 내용을 자세히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X 버튼 눌러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해서 요약된 내용을 블로그의 내용을 요약한 거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쓴 블로그거든요. 이렇게 제 거를 또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이번에는 9번째예요. 여행 비서로 또 활용을 해볼게요. 저는 내일 강의가 있어서 춘천에 강의하러 간 김에 또 1박 2일 가족들과 여행을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겸사겸사.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춘천에 가는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아이들과 함께 가족여행 가는데 어디가 좋을지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음식점과 그리고 아이들하고 함께 갈 좋은 곳 5군데 추천해줘. 춘천은 가족 여행지로 정말 좋죠.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음식점으로는 춘천 닭갈비 골목의 명가 닭갈비를 추천해요. 닭갈비와 막국수를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갈 만한 곳으로는 소양강 스카이워크. 자, 이렇게 알려주고, 자, 보시면 음성, 곧 종료 시간이 몇 초 남았다고 이렇게 또 위에 떴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텍스트로는 또 안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영어 공부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넣어볼게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계획을 세워줘. 회화 실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면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목표 설정. 3개월 동안 일상 회화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게 된다. 9번. 자료 준비. 교재나 온라인 강의, 앱을 선택해서 학습 자료를 마련한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영어 공부에 할애한다. 어때요? 이렇게 영어에 대한 부분으로 영어 실력 향상에 대해서 목표를 한다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주네요.
그래서 목표 설정, 자료 준비, 일정 짜기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 실제적으로 어떤 영어 회화 할 때도 내가 영어로 할 테니까 네가 해석해줘. 또는 나는 한국어로 얘기할 테니까 네가 영어로 얘기해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또 회화의 실력을 늘려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들로 챗GPT 4.5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은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챗GPT 4.5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챗GPT 4.5로 이렇게 답변이 오다가 중간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끝나면 이제 3.5 버전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로 알고 계시고 요 위에 부분에 그래서 혹시라도 3.5로 바뀌면 3.5로 표시가 될 거예요. 현재는 저는 지금 유료로 이용 중이어서 계속 4.5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꿀팁 어떠셨어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챗 GPT는 우리의 든든한 생활 비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어때요? 사진 찍고 질문하기만 하면 되니까 참 쉽죠? 친구들에게 이 영상 공유하여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활용 팁도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